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무려 14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보름이 지났습니다. 현재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그리고 충북소방본부, 충북경찰청의 부실늑장 대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검찰의 수사 의지가 높은 만큼 조만간 정확한 사실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이경구 공동대표를 모시고 공동대응 배경과 유가족의 입장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참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보름이 지났습니다. 유족의 아픔,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현재 유족분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오늘까지 유족분들을 제가 만나 뵀는데요. 아직까지도 식음을 전폐하신 분들, 그다음에 잠을 못 주무셔서 계속 약으로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지금 대다수고요. 예. 만나 뵐 때마다 이렇게 너무 울음으로, 그러니까 너무 분하셔가지고 계속 우시는 분들이 좀 아직도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 진짜. 네. 우리 대표님 경우도 그 조카분이 안타까운 이제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보니까 이제 외동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어머님 아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 평소 우리 어떤 조카였나요? 우리 조카가 이제 올해 24살이고요. 네네. 다행히 이제 조카뿐만 아니라 조카 친구도 2명이서 같은 날에 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고 저 생각이 들고, 일단 저희 조카는 대학교를 작년에 미리 좀 졸업을 하고 일단 취업을 해서 이제 경제 전선에 뛰어든 상태인데 경기도 좀 있다가 올해 청주에 다시 좀 직장을 얻어서 좀 다니려고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과 놀러 가려고 하다가 이제 이런 참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MZ 세대다 보니까 자기 주장 강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다시 잘 어울려 놀고 그런 일반적인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그 유족들 가운데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분을 제가 다 우리 유가족님들에 대한 사연은 다 듣지를 못했는데 거의 다 제가 들어봤을 때 첫날에 돌아가신 우리 선생님 분은 처남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휩쓸려서 자취를 감추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하니까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크고요. 어머님 세 분들은 같은 버스에 타셨다가 원래는 그 747 버스를 타실 분이 아니셨던 분들이죠. 네. 502번을 타시다가 버스를 갈아타고 또 그런 버스에서 이렇게 참사를 당하실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그리고 가족들은 미처 인사를 못하고 이제 보낸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이게 듣는 입장인데도 네.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픈데 당사자분들도 가족들의 입장은 사실 짐작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맞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현재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아픈 마음을 좀 갖고 계실 텐데요. 네, 좀 일단 그 생존자분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부상자분들도 하나 제가 뵀었는데요. 그분들은 같이 있다가 그분들만 이제 구조가 되시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부터 살아계신 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말로 그 위로를 한다 한들 솔직히 위로가 되지 않는 이제 상황이고요. 갑자기 저렇게 돌아가신 이유를 저희들은 아직도 지금 모르겠고. 네. 어느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어느 누가 책임이 있는지도 지금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27일 그 유가족들이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하셨습니다. 네. 그 협의회 구성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참사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 부상자를 각 병원에 이송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갔고 그 부상자 중에 저희 가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다 드려봤습니다. 근데 예, 예. 솔직히 전화를 어디다가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살아 계신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결국에는 이제 오송병원하고 세종병원에 계신 분들 병원에 확인을 해서 일단 생존이 안 됐다고만 확인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같이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이제 수습이 되는 고인들에 대한 정보가 네. 매체를 통해서만 저희한테 좀 입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에 대한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도 솔직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솔직히 이제 저희 개인적인 목소리보단 우리 유가족들이 모아서 목소리를 모아서 같이 대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협의회를 좀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유가족들이 그 정부나 관계기관에 요구한 6가지가 있었다는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합동 분향소를 내일 토요일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네. 좀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참사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그리고 뭐 책임자를 좀 규명을 해달라 그리고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유족들이 좀 알 권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조사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정기적으로 유족들에게 좀 공유 좀 해달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참사 발생 지역에서 동일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그리고 그 남은 유가족에 대해서 지금 정신적인 고통이나 트라우마가 좀 심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를 좀 보완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고인들을 잊지 않기 위한 추모할 수 있는 조치를 좀 해달라는 내용으로 좀 6가지를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지난 28일 국무조정실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모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결과인데요. 네, 맞습니다. 5기관 공직자 34명, 총 36명에 대한 대검찰청의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네. 국조실의 감찰 조사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총체적인 부실 문제로 인해서 일단 매스컴에서 계속 제기되고 문제시했던 관련 그 부서들은 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보도자료를 통해서 몇 명 인원까지가 확인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뭐 기관 단체장분들까지는 뭐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기본적인 각각의 부서들, 관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뭔가 간과를 했는지 하는 내용까지는 큰 그림은 좀 그렸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저희가 좀 좋게 볼 수 있다기보다는 직접적인 자체 조사가 아닌 국무조정실에서 그렇게 수사를 해주시니까 오히려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도 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뭐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라든지 네. 이 비슷한 참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나 행정기관에서 좀 더 대처를 했다면 네.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더욱 그 진상조사가 더 투명한 진상조사가 필요한데 그 유족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게 진상조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네. 그
충북도청 민원실 앞에 설치된 이제 합동 분향소 철거 예정이 당초 지난 26일이었죠. 네. 충북도가 이제 29일까지 사흘만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유가족 입장하고는 이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장이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분향소를 저희가 좀 운영을 해달라고 한 이유는 일단 아직 갑자기 저희 가족들을 떠나 보냈기 때문에 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다. 그리고 우리 그 분향소를 통해서 우리 충북 내에서 발생된 문제가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이 잊지 않도록 저희가 좀 상징적인 의미도 이제 포함시켜서 일단 요청을 했던 거고요. 일단 약 10일 정도로 운영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 연장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을 요청한 건 아니고 한 8월 23일까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도청에서는 일단은 좀 현재 수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수해 복구에 좀 몰입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좀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지사님을 직접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뵙고 네. 실질적으로 분향소 운영에 대한 일정을 좀 연기에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2일까지 하는 걸로 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시민 분향소로 장소를 옮겨서 추모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 사실 이제 그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충북에서는 236일인가 분향소를 네네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희생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 걸로 전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핑계 아닌 핑계 같은데 그 당시에는 좀 사고자를 수습하기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230여 일을 좀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됐었고요. 저희는 3일 만에 모든 우리 희생자분들을 다 수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없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희 생각과 우리 도청의 사고 생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분향소에 대한 운영 기간을 좀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이태원이나 이런 사태, 이태원 3사 때도 약 3일에서 7일을 운영했다. 그럼 저희는 그럼 최장으로 7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7일로 일단 저희가 좀 수용을 한 거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매스컴에서 보니까 234일이라는 내용을 들었을 때 약간 황당하고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충북도에서는 이제 이와 관련 재발 방지 마련과 또 유가족 심리치료 지원, 네. 추모 시설 건립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유가족 입장은 어떠신지요? 심리치료는 지금 현재도 지금 준비를 하셔서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네. 실질적으로 유가족 분들이 청주에만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 천안도 있고 세종시 기타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지도 저도 확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유가족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해보면 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도청에서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그 심리적 치료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추모비 건립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직도 저희들이 49제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추모비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좀 빠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에 도청과 논의하기로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충북도지사의 말실수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100번 이해한다고 쳐서 김영한 지사의 뜻이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다 보니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입장이라는 뜻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절치 않은 답변이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김영한 지사가 공개 사과와 함께 유가족의 친필 사과문을 보냈죠. 네.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요? 오늘 도지사 김영한 지사를 좀 뵙고요. 네. 방문 말씀하신 그 말 실수했는 부분을 솔직히 제가 다시 여쭈어봤습니다. 왜 예, 그런 예.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도지사님께서는 상황상 앞뒤 관계가 좀 내용을 좀 정리가 되고 그쪽 부분만 좀 부각이 돼서 얘기가 됐다. 그래서 좀 약간 억울해하시는 좀 입장이셨고 어쨌든 간에 그런 말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말씀을 하셨고
그런 뜻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가족분들한테 마음에 상처된 부분을 다시 설명드렸고 앞으로는 좀 그런 말씀을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저희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 지사하고 이제 면담을 하셨는데 네. 이외에도 어떤 얘기가 좀 오갔나요? 일단 그 도지사님께 말씀드린 것들은 일단 분향소 일정을 좀 추가적으로 좀 연장을 해달라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시민 분향소도 네. 이제 지원을 좀 해달라 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실 부분이 네. 뭔지를 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하신 거는 뭐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말씀이 저희 유가족들한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는 좀 더 가족마다 좀 틀리겠지만 도지사분들의 뭐 한번 오늘 만나 뵀을 때 조금이나마 조금 풀렸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시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주로 강조를 좀 하셨고 그리고 진상 규명은 솔직히 뭐 그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는 것도 본인도 잘 알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해서 일단 저희들한테 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다시 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족과 이제 추모를 위한 그 뭐 행사나 추모를 위한 구체적인 이제 논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해서 우리 도지사님하고는 좀 소통을 좀 해야 되는 그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이죠. 경찰 직장인 협의회에서 검찰의 이제 경찰 수사를 중단하라며 네. 국무조정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송 파출소죠. 네. 앞에는 이제 동료 경찰관들이 수십여 개의 응원 화환을 보냈어요. 네네네. 물론 이제 경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응원의 화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안 그래도 이게 그 인터넷상에서 그 내용을 기사 내용을 봤고요. 저희 유가족님이 직접 그쪽을 방문하셔서 항의를 좀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직업에 있는 위원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그 화원은 좀 직접 다 치운 걸로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조문을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유가족님들한테 종종히 말씀드렸을 때 유가족님들이 벌써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기 네. 때문에 제가 정중히 좀 조문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도지사님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도지사님께서 한번 행정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좀 두 번의 상처를 주지 않게끔 좀 살펴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도지사님께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다는 약조를 좀 받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족들이 이제 요구하는 6가지 요구 외에 네. 우리 유족들이 의견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각각의 유족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사연들은 다 틀리세요. 그렇죠. 근데 좀 그분 다들 억울하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맨 처음에 돌아가신 우리 교사님에 대한 그 죽음이 좀 진상 규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건이 발생하고 일단 뭐 119 구조대원님들이 이제 출동을 해서 구조나 군안 활동을 하실 때 장비가 아니면 시설이 없이 좀 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현지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인지하시고 나가셨을 텐데 그런 장비 없이 나가시고 로프로만 사람을 좀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신 건 알겠으나 좀 필요한 구명보트나 이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좀 더 아까운 생명을 좀 더 구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좀 조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좀 진정을 요구하고 제출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당시 사고 네. 당시에 구명보트라든지 뭐 구명 튜브 이런 것조차도 없었나요? 그 최초 초동 출동을 하셨을 때 없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거기 그 생존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조금만 더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 좀 아까운 생명을 구하지 않았을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이건 뭐 너무 안일하게 네. 이 대처를 한 것 같아서 참. 그리고 참사 이후 더욱더 안타까웠던 것은 사전 신고에 조금 더 좀 일찍 대응을 했다면, 교통 통제만 좀 일찍 했다면, 그렇죠.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처. 네. 사실 이런 재난 사고는 충분히 그 전에 기상 예보로도 저희들이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관심만 가졌더라도 이거를 좀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정말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유족들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매스컴에서 나왔던 각각의 원인들은 충분히 저희가 다 봤고요. 근데 뭐 그 제방이 무너지는 현상들은 솔직히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 통제만 제대로 됐으면 솔직히 그 수마에 휩쓸려 가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충분히 그 전에 밤에 새벽에 호우 경보라 이런 워닝 네. 분명히 공지가 되고 나름대로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못했는지는 솔직히 시스템이 좀 붕괴가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정보 전달이나 하위 공무원들 그리고 이런 통제를 하시는 분들이 좀 업무에 대한 시스템이 좀 마비가 되거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반복된 사고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포항에서도 있었고, 네, 부산에서도 있었고, 이게 이제 물론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 네, 주차장이었지만 이 반복되면 그 반복된 사고에 따라서 같은 매뉴얼을 또 만들고 서로 또 보완도 하고 다 이랬을 텐데 네, 이게 문제는 각 행정 관계부터 이 권역은 우리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아니니까 이런 등한시했던 문제 이게 네. 좀 이런 참사를 키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그 전에 나왔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매뉴얼이든 뭐 백서가 준비가 돼 있는지 저희도 아직 확인을 좀 못 해봤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수립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도 한번 점검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 부분이 좀 준비가 되고 제대로 점검이 됐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오늘도 뭐 도지사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드렸을 때 뭐 백서나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겠다. 그리고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시 인지를 하고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 3사 때문에 희생된 가족들이 마지막이었으면 솔직히 좋겠습니다. 네.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 유가족 입장에서 행정부처, 행정기관의 사후 대처에 대한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이런 참사가 발생이 되면 기본적인 뭐 분향소든 아니면 이런 그 사고를 처리하시는 행정 부서들의 좀 업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사고가 발생이 되고 참사가 발생 이후 저희들이 뭐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저희 유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솔직히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유가족들이 자체적인 몫으로 좀 남아 있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어느 부서든 어느 기관이든 답변해 준 데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협의회를 구성해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출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유족들께서 유족협의회에서 공동 대응 계획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네.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충청북도에 사신 우리 도민들한테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뭐 각자 도생이라기보다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분히 우리 도민이나 시민을 좀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도 우리 도민분들, 시민분들은 진짜
저희들의 좀 사례를 좀 인지하셔서 부디 좀 안녕하게 좀 잘 행복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 재난 시스템이 좀 더 좀 고민이 좀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극한호우라 가시던지 극한호우라 가시더라고요.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변화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구성을 해서 다시 좀 이런 저희 가족들을 잃은 슬픔을 다시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좀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도민들 역시 네. 우리 유족분들과 함께 네. 슬퍼하시고 네. 또 함께 아쉬워하고 이런 마음이 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신데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뜻하는데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자식이자 부모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생태 같은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책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그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과연 사고를 전혀 예방할 수 없었는지, 행정기관으로서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소중한 가족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반복되는 비극을 막고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송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목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I will